이제 메뉴 클릭을 했을 때 해시에 따라서 해당 위치로 이동이 되고, 메뉴 클릭과 스크롤에 따른 섹션 전환이나 애니메이션은 잘 작동을 하겠지만 사용자 경험을 더욱 향상시키기 위해서 자바스크립트를 사용해서 두 가지 개선점을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현재 활성화된 메뉴를 시각적으로 구분하고, 둘째, 각 테마별로 독특한 색상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자바스크립트의 setProperty 메서드를 활용해서 누드 컬러 변수들을 동적으로 할당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바디의 배경색과 텍스트 색상을 테마에 맞게 변경을 하고, 액티브 클래스를 활용하여 텍스트가 부드럽게 나타나는 효과를 구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util.js를 사용해서 겟돌로 전체 섹션을 가져와서 옵저버로 이 섹션 요소를 관찰을 하도록 지정을 할 수 있고, 핸들 해시 체인지에 따라서 윈드 로케이션 해시라는 속성을 가져와서 이 URL에서 샵 이후에 있는 해시 값을 가져와서 실행을 해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동작이 끝나면 바디의 스타일을 오퍼시티 1로 바꾸어서 화면을 노출시키도록 합니다. 그리고 observer.js라는 파일을 만들어서 임포트로 이 observer라는 기능을 가져와서 사용을 해봅니다. 그리고 프록시도 마찬가지로 현재 프록시 상태를 가져와서 사용을 해보고, 테마 매니저에서 테마에 대해서 지정을 할 수 있는 다양한 기능들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핸들 해시 체인지부터 보면 이 윈도우 로케이션 해시에 따라서 해시 값을 넘기게 될 텐데요. 지금 링크를 각각 클릭을 하면 이렇게 해시 값이 붙고 있습니다. 플라워, 블루버드, 허트, 바나나, 오렌지 이런 식으로 붙고 있고요. 그 해시 값을 넘겨서 해시 값에서 이 샵 값을 빈 값으로 리플레이스 한 다음에 테마 메서드를 사용해서 테마 적용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테마 매니저를 먼저 작성을 해볼 텐데요. 각 테마를 플라워와 블루버드, 허트, 버네너, 오렌지 이런 식으로 테마의 전체적인 색상들을 백그라운드와 하이라이트 색상을 지정을 해줍니다. 백그라운드는 주로 배경색을 담당하게 되고, 하이라이트는 주요 포인트 컬러를 담당한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내부에는 사용할 수 있는 메서드들을 지정을 하는데요. 이렇게 전체 메서드들을 지정을 하고 내보내는 것은 apply 테마와 scroll to section입니다. 그러니까 set active 내부 링크와 activate section 같은 경우는 이 파일 내부에서만 사용을 하고, scroll section과 apply 테마 같은 경우는 리턴으로 내보내서 이 테마 매니저를 내보낸 다음 여기서 초기화를 진행하고 해당 메서드를 외부에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클래스 용법으로 사용하게 되면 여기에 있는 set active 내부 링크와 activate section 함수 같은 경우는 private 메서드로 작성을 할 수 있고, 여기에서 내보낸 함수들은 퍼블릭 메서드로 작성을 하면 되겠죠. 그러면 내보낸 apply 테마 기준으로 살펴보면 이 테마 값이 들어왔을 때 이 테마에 지정된 여기 테마 객체에 플라워, 블루버드, 허트, 바나나, 오렌지에 해당하지 않으면 그냥 리턴하고 조기 종료를 합니다. 하지만 통과를 해서 블루버드라든지 허트라는 값이 들어왔으면 그 테마의 백그라운드와 하이라이트를 뽑아내서 다큐멘트 엘리먼트, 결국 이제 HTML의 변수의 set property라는 속성으로 변수 값을 지정을 할 수 있는데요. 이 변수 값을 set property로 지정을 해서 백그라운드 자체를 변수 값을 변경을 해줍니다. 그러면 지금 CSS의 컬러 하이라이트와 컬러 백그라운드의 변수 값이 해당 테마의 변수 값으로 변경이 됩니다. 그러고 나서 액티브 내부 링크에 따라서 현재 활성화된 링크의 액티브 클래스를 제거를 하고, 내비게이션에서 액티브 되어 있으면 검정색 링크로 나타나잖아요. 그걸 제거를 하고 지금 클릭을 한 테마의 클래스 리스트에 add 액티브를 해서 활성화 테마로 지정을 해서 검정색으로 표시를 합니다. 그리고 activate section 메서드를 호출해서 해시 네임을 인자로 받아서 현재 id 플라워, 블루버드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id의 위치로 기존 섹션에 액티브 클래스가 붙어 있다면 제거를 하고, id를 가지고 있는 타겟 섹션의 클래스 리스트를 액티브로 합니다. 그러면 apply 테마에 의해서 해당 섹션에 액티브가 붙는 것은 알겠는데, 이 스크롤의 위치가 왜 블루버드로 이동을 할까요? 이는 이 스크롤 투 섹션의 기능으로 인해서 됩니다. 이 타겟 섹션 해시 네임을 받아서 set timeout 0.5초 뒤에 scroll into view라는 메서드를 사용할 수 있는데요. 이 scroll into view라는 메서드를 사용하면 해당 위치에 스타트 섹션으로 behavior 속성을 지정해서 스무스하게 이동을 할 수 있습니다. 스크롤 투 섹션이 어디서 사용되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윈도우 애드 이벤트 리스너 팝스테이트라는 곳에서 사용이 되고 있는데요. 팝스테이트는 해시 값이 변경이 되거나 뒤로 가기나 앞으로 가기를 했을 때 해시 값이 변경이 되는 것을 감지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해시 값이 변경이 되었기 때문에 스크롤 투 섹션에 의해서 샵이 없어진 로케이션 해시의 섹션으로 이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여기서 이제 해시 변경 시에 프록시 상태를 업데이트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프록시 상태를 업데이트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시 체인지가 일어났을 때 프록시를 사용해서 커런트 스테이트를 바꿔줌으로 인해서 콜백 함수가 호출되도록 하겠습니다. 프록시 파일을 만들어서 현재 상태를 널로, 그리고 콜백 함수를 널로 초기화를 하고 상태 변경을 감지하고 적절한 콜백을 실행해주는 프록시 객체를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프록시 객체는 자바스크립트에서 객체의 기본 동작을 가로채고 재정의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이를 통해 객체의 속성 접근, 할당함수 호출 등 다양한 작업에 대해서 사용자가 원하는 방식으로 동작을 커스터마이징 할 수 있습니다. 먼저 이 타겟 객체에 서울과 인천이라는 각각 속성이 있을 때 이 프록시 객체를 사용해서 이 타겟과 핸들러를 인수로 전달해서 만약에 프록시 객체에서 서울을 가져오려고 하면 여기에서 getter 메서드가 일어나게 되고 캐피탈이라는 값을 리턴을 해줍니다. 그러지 않으면 리플렉트라는 값으로 받은 인수를 그대로 반환을 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천을 가져오려고 하면 리플렉트된 값이 그대로 노출되게 되고 서울을 입력하게 되면 캐피탈이라는 값으로 자연스럽게 도출을 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set이라는 게 있는데요. 세터가 발생하는 조건은 세팅했을 때 발생을 합니다. 해당 타겟 프로퍼티로 밸류를 할당을 합니다. 그러면 current state는 현재 스테이트가 프로퍼티라면 그리고 type of로 검증을 했을 때 콜백 펑션이 함수라면 타겟의 콜백 펑션을 실행을 합니다. 여기서 타겟은 결국 이 스테이트 객체를 가리킵니다. 그리고 프로퍼티는 변경되는 속성의 이름입니다. 콜백 펑션을 할당을 하면 콜백 펑션이 변경이 될 테고 그리고 속성에 할당될 새로운 값을 밸류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콜백 펑크에는 핸들 해시 체인지가 발생하면서 전체적으로 테마가 적용이 될 텐데요. 이를 감지하기 위해서 콘텐트 로디드 때 옵저버 객체를 만들어서 이 섹션을 관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옵저버 JS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옵저버 JS에서는 이 스테이트 프록시 라는 상태를 받아와서 옵저버 옵션으로 루트 널, 루트 마진 0픽셀, 셋솔트 0.5라는 옵저버 옵션을 지정을 합니다. 옵저버는 화면상에서 어떤 요소가 보이는지를 감지를 합니다. 그랬을 때 이제 뷰포트 기준으로 루트가 어딘지 설정할 수 있고 루트 마진은 0픽셀로 지정했기 때문에 그 요소의 50%가 보이면 콜백 함수가 실행되도록 지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인터섹션 옵저버 객체를 사용하는데요. 이 인터섹션 옵저버 객체를 사용해서 지금 섹션들을 관찰을 하고 있죠. 섹션 요소가 화면에 교차하는 경우를 이지 인터섹팅이라는 속성으로 확인할 수 있는데요. 화면에 교차하는 그 시점에 새로운 해시 값이 지정이 되게 되고 그 새로운 해시 값을 id로 만들어서 윈도우 로케이션 해시와 같은지 검증합니다. 만약에 같지 않다면 그러니까 섹션이 변경이 되었다면 히스토리 객체를 직접 조작해서 푸시 스테이트로 새로운 해시 값을 지정합니다. 이렇게 푸시 스테이트를 하게 되고 스테이트 프록시의 커런트 스테이트로 새로운 섹션에 도달했다는 것을 프록시에 알려줍니다. 그러면 이 프록시는 영어 단어로 대리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대리자로서 대기하고 있다가 이 스테이트의 프로퍼티가 바뀌었으니까 커런트 스테이트 속성이 할당이 되면서 그리고 콜백 펑션이 있다면 그 콜백 펑션을 일으켜라 라고 지정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돔 콘텐트 로디드나 할 것 없이 랜딩 JS는 한 번만 발생하죠. 옵저버에 의해서 각 섹션 요소가 관찰이 되면 푸시 스테이트를 먼저 일으키고 그러면 해시 체인지가 발생을 하면서 스테이트가 커런트 스테이트로 할당이 되고 동시에 옵저버에서도 히스토리 객체에다가 푸시 스테이트를 하고 그리고 커런트 스테이트가 새롭게 바뀌었다는 것을 알림과 동시에 프록시 객체에서 이 콜백 펑션을 실행하기 때문에 결국 핸들 해시 체인지에 의해서 어플라이 테마가 발생을 해서 테마가 색상이 모두 적용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스크롤 했을 때도 옵저버에 의해서 관찰이 돼서 업데이트가 되고 히스토리에도 들어갔기 때문에 뒤로 가게 했을 때 플라워로 잘 바뀌고 있고 앞으로 가게 했을 때 블루버드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스크롤을 더 하게 되면 푸시 스테이트가 업데이트가 되고 어플라이 테마가 발생해서 테마 속성에 맞는 백그라운드와 컬러가 지정이 되고 오렌지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변경이 됩니다. 그리고 뒤로 가게 했을 때 마찬가지로 히스토리 객체에서 꺼내와서 프로퍼티가 바뀌었다는 것을 알려주고 어플라이 테마를 지정을 하는 겁니다. 옵저버 기능이 담당하는 역할과 프록시 객체가 담당하는 역할을 나눠서 관심사를 분리를 해서 자바스크립트를 작성하는 방법들은 매우 설계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어려운 내용일 수는 있겠지만 이런 메커니즘으로 함수를 작업을 하다 보면 대규모 사이트를 진행할 때에도 편리하게 상태 관리를 할 수 있습니다. 30줄 정도의 코드로 각각 파일을 나눠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가독성도 좋고 주소까지 포함한 굉장히 짧은 코드로 가독성도 좋고 유지 보수성도 좋아진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장에서는 SEO를 고려한 마크업을 통해 사용자 방문율을 높이고 스크롤에 따라 화면이 전환되는 랜딩 페이지를 구현했습니다. 구글 폰트를 사용하는 방법을 학습했고, 뷰 타임라인, 애니메이션 타임라인을 활용해서 스크롤 애니메이션을 CSS만으로도 구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반응형 환경에서 코드 작성량을 줄이기 위해서 램 단위 그리고 서포트 속성을 사용해서 타임라인을 지원하지 않는 속성에 대해서 대응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바스크립트를 사용해서 HTML 요소의 변수값을 할당하고 프록시 객처, 인터섹션 옵저버 API를 활용해서 상태 관리를 각각 하고 관심사를 분리해서 함수를 작성하는 방법을 배워봤고요. 뒤로 가기 하고 앞으로 가기 했을 때 히스토리 API에서 값을 가져와서 사용할 수 있도록 팝스테이트 이벤트를 활용했으며 이에 따라 스크롤 인투 뷰를 사용해서 요소를 화면에 각각 표시하는 것을 진행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배운 다양한 기술과 방법들을 실제 프로젝트에서 매우 유용하게 활용을 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기술들에 대한 지식을 바탕으로 개발을 편리하게 할 수 있고 유지보수성을 고려한 코드를 작성해 보면서 좀 더 유리한 애니메이션이 발생하는 웹을 만들어 보도록 하세요. 감사합니다.